네,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페이지에 그 한글 맞춤법 27항에 부침 1번 할 차례죠. 예, 거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자, 할아버지 할아범 있죠? 이게 원래 한아버지 한아범이에요. 한자입니다. 한. 예, 한이라는 게 그게 이제 접두사로서 크다란 뜻을 나타내는 그런 고유어 한자 고유어 접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아버지인데 요게 할아버지 앞에서만 할이 됐어요. 할머니 앞에서만 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바뀔 때 바뀐 것은 그냥 바뀐 대로 표기한다에 따라서 그래서 한아버지 한아범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접두사도 이제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게 그게 27항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바뀐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이렇게 바뀐 대로 적는다라는 그런 그 예외 중에 할이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은 한이었지만 할로 그렇게 쓰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골병, 골탕, 끌탕, 며칠, 아제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불이 나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업신여기다는 없이 여기다에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업신의 시는 어디서 니은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원이 분명치 않다라는 얘기고 불이 나게 같은 경우에도 불이 나게에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불이 나케입니까? 예, 그러니까 불이 나게도 아니고 나케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원이 불분명하다고 그래서 하여간 어원이 불분명한 것은 앞서도 그랬지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에 따라서 원형 밝혀 적지 않는 그런 예들 쭉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업신여기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거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다는 없이여기다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니은음이 첨가될 환경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없이여기다 업신여기다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섣부르다 솜씨가 설고 어설프다도 이 규정에 따라 섣부르다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설다 경험이 적어서 그 서투르다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한글 맞춤법 2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부르다를 섣부르다로 그렇게 적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 맞춤법 29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사흘날을 사흔날로 적고 그 앞에 다뤘었죠. 반질꼬리, 바느질꼬리를 반지꼬리로 그렇게 적기로 했다는 뭐 그런 규정인데요. 요게 그 섣부르다 같은 경우에도 요게 그 바뀐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하면 이게 뭐 그 그 어원에서 멀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섣부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설자라는 게 그 설 읽다처럼 그 설이라는 그 접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저 리을이 또 디귿이 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섣부르다 그거는 이제 어원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원형을 밝혀서 섣부르다로 그렇게 적기로 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침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이게 한자가 두 개가 있네요. 앞에 있는 이는 요 이빨의 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는 요거 이슬자입니다. 이슬. 예, 저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이 아니고요. 그 이슬자인데요. 이게 슬자입니다. 한자가 슬자고 그 뜻이 이인데 그 이는 뭐냐 하면 그 저도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머릿니나 가랑니처럼 이렇게 그 조그만 벌레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좀 위생이 좀 그 좋지 않았을 때. 그래서 걔네들이 막 기어다니면서 사람 막 피를 빨아먹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거 이제 잡아가지고 톡톡 터트리는 거. 우리 저 택배나 이런 거 오면은 저기 바람 들어간 거 톡톡 터트리는 거 좀 재미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듯이 그 이를 잡아가지고 톡톡 터트렸던 게 옛날 사람들의 그 좀 스포츠였다. 뭐 그런 말을 좀 유의였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요즘 이제 소독약을 다 뿌려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 좀 위생이 좀 좋지 않았을 때 그때 사람 몸을 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그게 바로 그 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나 리로 소리 날 때는 또 니로 적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부침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전니, 틀니, 톱니, 틀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빨의 이가 되겠고요. 다 뭐 니나 리로 소리가 나네요. 그런데 다 그렇게 나는 경우에는 다 니로 그렇게 적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가랑니, 머리니. 요 가랑니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 가랑이에서 사는 이가 아니라 우리 사타구니에서 사는 이가 아니라 새끼이라고 합니다. 그 새끼 이를 가랑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머리니는 이제 머리에서 사는 이가 되겠죠. 그런 그 이 벌레를, 그런 걸 이제 가랑니, 머리니, 니로 그렇게 적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 해설 보시면 이의 경우는 이제 예외로 다룬 것이다. 그래서 이는 그래서 그 원래 이로 적어야 됩니다만 요거 니로 적기로 해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니로 적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옛말에서 니였으나 현대에서는 이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간이 덧니처럼 적고 그 다음에 니로 발음되는 것은 니은 첨가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본안 규정에 맞는 일이지만 송곳이 앞이처럼 적으면 송곳 앞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식과 혼동돼요. 그래서 송곳니라고 적어야 헷갈리지 않지 송곳이라고 적으면 송곳이와 그 송곳 플러스 주격조사 이와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곳니로 적기로 했다는 겁니다. 앞니도 마찬가지예요. 앞이라고 적으면 그게 그 앞에 그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니로 적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곳이 앞이로 읽힐 수도 있으며 새끼이를 가랑이로 적으면 끝이 벌어진 부분을 이르는 가랑이와 혼동될 수 있다. 그래서 가랑니로 적어야 혼동되는 일이 없지 가랑이로 적으면 우리 그 사타구니 쪽이 가랑이 있죠? 가랑이하고 헷갈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랑니로 적기로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단어나 접두사 뒤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나는 건 니는 간니, 덧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처럼 적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간 다른 것과 주격조사 이와 헷갈리고 가랑이와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다른 것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니로 적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자, 실증 있죠? 이게 증이 약간 전미사가 아니라 이거는 어휘 형태소로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증 둘 다 약간 이거는 이제 합성어가 되겠네요. 둘 다 어원을 원형을 밝혀서 그렇게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앞에 걸로 적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빗나가다 요거 빛이 요거는 접두사잖아요. 그래서 접두사와 어근이 만났을 때는 둘 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빗나가다 그렇게 앞에 걸로 적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새파랗답니까? 새파랗답니까? 바로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 못 쓴다. 사이시옷은 아니지만 하여간 사이시옷에 거의 해당하는 문제다. 같이 상통하는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파랗다가 아니라 새파랗다라고 적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이게 퍼렇다라면 시퍼렇다 그렇게 적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샛노랗다 신누렇다 그렇게 적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부침 1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어원은 분명하지만 소리가 바뀐 경우에는 이렇게 바뀐 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로 적기로 했다. 거기에 따라서 뒤에 게 맞고요. 부침 2번 보시면 자 업신여기다 라는 것 요게 없이 여기다 없다에서 온 것 같지만 신의 니은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본대에서 멀어진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업신여기다 발음대로 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원을 밝히지 않고 발음대로 원형을 밝히지 않고 발음대로 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기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침 3번 보시면 아래이와 아랫니가 있는데 이빨이나 아니면 벌레 이 같은 경우에는 니나 리로 소리 나는 경우에 니로 적는다에 따라서 그렇게 아랫니로 그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여기 아랫니죠? 이게 위에 게 윗니거든. 윗니가 되겠고요. 윗니도 역시 니로 적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글 28항, 한글 맞춤법 28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소리, 리을소리 탈락, 받침의 리을소리 탈락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28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즉 지금 우리는 합성어 접두사가 붙은 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합성어나 파생어 그렇게 만들어질 적에 리을 소리가 그 합성이나 파생이 될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대로 적는다라는 그런 규칙인데요. 자, 예를 보시면 다다리 우리 달이죠. 그런데 리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님 원래 딸이죠. 그런데 리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되, 이거 말되죠. 이게 원래 마되가, 그러니까 무슨 달리는 홀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 말, 두 말, 그 다음에 한 대, 두 대 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한 대, 두 대는 뭐냐면, 여러분 무슨 민속박물관 같은 데 가시면은 이렇게 네모 상자로 된 쌀 푸는 그런 상자가 있습니다. 그게 한 대박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 바가지, 그러니까 저기 여러분 저기 게임할 때 빵 이렇게 터트리는 그 바가지 있죠? 예, 그 바가지를 반으로 쪼갠 그게 이제 한 대죠. 한 대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좀 더 정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 상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네모 상자로 된 그런 되를 쓰는 것은 실제로는 뭐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뭐 쌀 한 대박, 예, 그 저기 바가지 한 대로 그렇게 퍼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 네모 이제 그 상자로 이렇게 퍼가지고 가는 것이 그게 이제 한 대입니다. 그런데 그 한 대를 갖다가 10개, 예, 더하면은 그게 한 말이 되는 거고요. 한 말이 그게 10개면 한 섬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kg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어로 보면은 이제 저 황정민이 쌀을 이렇게 한 섬을 들지 않습니까? 그게 80kg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서 다 박수를 쳐준 거예요. 그게 되게 무거운 건데. 하여간 어쨌든 80kg이니까 한 말 같은 경우에는 8kg이군요. 그거 10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그 한 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또 10분의 1이니까 한 800g 정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기 한 마리나 한 돼 정도, 예, 되는, 예, 그 정도, 예, 그 하여간 뭐 양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나 한 돼 정도를 가리키는, 예, 그런 말을 마돼라고, 그렇게 말돼인데 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마돼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소 같은 거는 이건 진짜 말소죠, 홀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또 리를 떨어뜨려서 마소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무자위, 이건 물자위입니다. 물에서 헤엄치는 것. 예, 그래서 그걸 무자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바늘질인데 바늘질, 불납인데 분납이, 불삽인데 부삽, 불손인데 부손, 솔나무인데 소나무, 쌀전인데 싸전. 예, 그 쌀을 파는, 예전에 쌀 파는 가게가 따로 있었죠. 그걸 싸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열다지인데 여다지, 울짓다인데 우짓다, 활살인데 화살. 이런 식으로 리을이 떨어져서 발음될 때 그때 떨어뜨려서 발음한다라는, 쓴다라는 그런 규정이 28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리을은 대체로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예, 거기서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을 받침이 떨어진 단어로는 나날이, 문온, 예, 문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댄 논이죠. 예, 그 전에 이제 모내기 하기 전에는 논이 꽉 말라 있죠. 그렇지만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이제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된 논이 바로 문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수리, 예, 물수리를 이제 무수리. 이거는 무수리는 우리 여러분 저희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잘 모르실 거예요. 한때 되게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 드라마인데, 예,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 하는 좀 잡일을 하는 상공 밑에, 예, 잡일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시녀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무수리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런데 그 무수리가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무수리는 물수리입니다. 물에서 사는 독수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하여간 그 무수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 예, 무수리 그 드라마가 유행하다 보니까 무수리라는 단어가 유명해졌는데요. 하여간 혹시 그 무수리라는 거 들어보셨고 그 무수리하고 헷갈릴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물에 사는 독수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물 플러스 수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다지, 미다지, 그 다음에 불넘기, 부넘기, 아들님, 아드님, 줄낚시, 주낙, 찰돌, 차돌, 그 다음에 찰조, 차조, 찰지다, 차지다. 예, 요게 원래 그 찰지다를 차지다로만 써야 되는 게 이제 맞았는데, 이제 그 2015년인가 그때 찰지다도, 예, 맞는 걸로 그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자꾸 이렇게 맞춘 표준어 규정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찰지다도 이제 맞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이제 등을 착착 때리면서 찰지다고 얘기하는데, 예, 예전에는 그 찰지다라는 말 틀렸다고 얘기했다가, 그러다가 요즘 이제 2015년에 찰지다가 이제 포함이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차지다하고 찰지다가 얼마나 다른데,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2015년에 찰지다를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그런 걸 되게 자주 즐겨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리을이 떨어지는 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그렇게 리을이 떨어질 때 떨어진 대로 적는다는, 예,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리을을 떨어뜨린 채로 그렇게 적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자 불이 첫소리 디귿, 지읒 앞에서 불을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리을이 떨어진 대로 적는다. 혹시 이 규정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그 한자어 같은 경우에 불이 디귿, 지읒 앞에서 리을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불안할 때는 불자를 넣죠. 그렇지만 부당할 때는
부자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게 부당이 그 당이 디귿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리을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부조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때도 이제 지읒 앞이니까 리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불자가 디귿 지읒 앞에서 한자 디귿 지읒 앞에서 디귿 지읒으로 시작하는 한자 앞에서 리을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다. 그렇게 할 때도 역시 또 리을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부단, 부당, 부동, 부득이, 부등 요거는 이제 디귿 앞에서 떨어진 것이네요. 그 다음에 부적, 부정, 부조리, 부주의 이거는 지읒 앞에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해설에 찰지다, 차지다는 차지다만 표준어 했으나 2016년이었거든요. 2015년이 아니라 2016년에 찰지다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길다라타를 이제 기다라타라고 그렇게 쓰는 것. 디귿, 시옷, 지읒 저기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저기 그거 떨어지니까 저 리을 떨어지니까 이거 기다라타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참고 보시면은 알다시피 아다시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왜 디귿 앞인데 요 리을이 안 떨어질까요? 요 알다시피가 맞습니다. 아다시피 틀리고 왜 그럴까요? 요거는 이제 다라타하고 다시피가 달라요. 다라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잔미사입니다. 전미사기 때문에 여기에 그 합성이나 파생이 되는 경우에 그때 이제 그 저 리을이 떨어지는 것 요거는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요. 알다시피의 다시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미예요. 어미이기 때문에 어미의 디귿 앞에서 리을이 떨어지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다시피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라타하고 다시피하고 그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기다라타고 쓰고 하나는 알다시피라고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아래 이제 29항까지 하면은 뭐 양은 되게 짧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좀 시간이 약간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하면은 좀 시간이 훨씬 더 넘어가기 때문에 내일 그냥 바로 요 규정부터 하는 것이 바로 좀 연속적인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주차 수업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